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윤 노무사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차별과 배제의 법률 제도와 정책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쪽으로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 14페이지 보시면은 남현영 노무사님이 근로자도 정책팀장이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료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상을 당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사람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앞에 나가야 되나요? 나가서 하시는 두 분이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바꿔요? 고민하다 정치팀의 이훈동사라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남현영 노무사님께서 저한테 좀 저희 가족 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40분이니까 15분 내에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 10% 시대에서 또 새롭게 우리의 조직 대상 내지는 어떤 이제 노동 조건이라든가 여기 사회혁명의 주요한 동력이 될 5인 미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략 수치를 보셨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는 현재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처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여러 가지 법률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 수준의 어떤 임금 수준을 사회적인 기준을 둬서 보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시간 근로라든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연장 근로를 제한하든가,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적으로 어떤 실업을 당했다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뭐 이런 사회보험법들이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차별과 배제가 받고 있는 분들이 그 수치가 한 지금 벌써 50%가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출발을 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953년에 제정된 이후로 이 근로자, 노동자의 정의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그전에 이제 IMF가 이렇게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배제로 이렇게 몰아내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동자가 아닌 그죠 특수고용 종사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완전히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사회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근로자성의 정의를 보통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또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근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속 노동을 통해서 어떤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종속 노동성을 조금씩 약화시키면서
이제 이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차별과 배제를 받는 뭐 특수고용봉사자라든가 뭐 플랫폼 노동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거는 이제 종속성에 관한 어떤 의미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노동시장 구조가 막 다운화되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의 사업주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는 예전에 공장제 근로자로서 그 어떤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공장제에서 주요 이제 근로가 제공되는 형태가 아니라 요즘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사업주와 또 이런 여러 노무 제공자들이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고 하는 이런 전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또 막혀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분들이 지금 수치로 본다고 하면 그 근로를 다 제공을 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취업자의 한 절반밖에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온 이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뭐 잘 아시다시피 무슨 TV에 이렇게 뉴스 하는 앵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근로자로 보호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YTN 파업하고 뭐 한 이후로 뭐 대거 이렇게 뭐 계약직 기자들을 이렇게 고용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앵커나 프리랜서 앵커나 뭐 이런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통 이들의 이제 임금을 그 전에는 출연하는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월급을 주다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별로 어느 정도의 이제 수당들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앵커를 이렇게 출연하는 분들은 보통 다른 어떤 뭐 행사라든가 뭐 이런 데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잡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을 예전에 엄격하게 금지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속성을 약화시켜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되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깜짝 놀라실 일이 같겠지만은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편 채널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이런 방송들뿐만 아니라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앵커나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이제 점점 실제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차별과 배제로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적용 받지 않겠죠. 고용보험법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전혀 이런 거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법이 안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퇴직금까지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고용, 산재 이런 여러 가지 법에서 요즘에 많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이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문제까지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전속성
근데 이 현재의 어떤 노무제공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은 점점 다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돼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자로서의 보호, 그 다음에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저희 권리자치 유니온에서 주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개념을 아직 도입을 하는 것을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 분들에 대한 사임자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사업주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업주 쪽이나 자본가들 진영에서는 아주 결사 반대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의 처우가 너무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물류 이렇게 무슨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과로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데서는 약간씩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산업안전의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렇게 차별과 배제를 당하시는 분들의 대기를 말씀 들어봤고요. 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근로시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또 차별과 배제를 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5인 미만 사업장이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게 되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든가 가사사용인, 그러니까 가사사용인이면은 이제 도우미라고 요즘 많이 하시죠. 네, 도우미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옛날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집에서 함께 사시는 이제 사시면서 가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 또 식모라고 많이 이렇게 불려왔었죠.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형태는 많이 이제 없고 어떤 이제 뭐 알선업체나 소개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사의 도우미 업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이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인 미만 같은 게 근로자가 되면 사업장이 된다. 어떤 차별이 있냐? 거의 다 차별을 해요. 첫 번째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실황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장기의 노동을 막기 위해서 연장 근로 하면은 돈을 50% 더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업주가 일 많이 시키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게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휴업,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휴업이 발생했을 때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해고가 그래도 쉽지 않은 나라이긴 한데 5인 미만 사업자는 해고가 쉽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하는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 통지 의무 이런 걸 적용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신청도 전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근로기준법적인 조항이 최저임금 외에는 적용 안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당해고 문제나 장시간 이제 어떤 노동을 해도 이것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연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을 쪼개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5명, 아니,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해서 근로자 수는 충분히 다 5인이 이상이 되는데,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 하나 내고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내서 한 곳으로 움직이면서 세 사람만 해서 5인 미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령해가지고 이제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에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을 받아서 단체 고발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노동청에서 지금 사건들을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단시간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또 차별을 받습니다. 어떤 차별을 받느냐면은 이분들은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 적용 안 되고 퇴직금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도 적용이 안 되고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뭐 보호를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기간제도 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과 한국의 노동법에서 차별받고 배제받는 형태들을 하나 봤는데요. 하나는 근로자 충분히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약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근로자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 특고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5인 미만 사업장, 그 다음에 15시간 미만,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에 대한 정의 부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종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는 이런 5인 미만, 15시간 미만의 차별 조항들을 차례차례 철폐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업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요. 일하는 사람 모두의 사회보장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동부 통계를 봤더니 2020년에 막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막 휴업들을 하고 사회 경제가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니까 가장 피해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들을 보면 바로 우리 비공식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뭐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자. 이제 이렇게 하다못해 고용보험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저실히 이제 느껴지게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모든 정치권들은 다 전국민 사회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지금 각자 보험 하나씩 법안을 내고 있죠. 저희 권리찾기 유니온 정책팀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모든 정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의 접근 방법이 문제다. 보통 이제 민주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방식에 있어서 현재 정부와는 그러니까 특정한 특수 고용 직군을 법으로 정한 사람만 특례 사항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이제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라든가 민중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정당들이라든가 민주노총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특례 조항으로 지정한 특수 고용직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입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자, 아니면은 타인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모두, 타인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사대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사대보험과 보험료는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거냐? 이런 문제는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전국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 사각지대,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이 거의 또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사회보험 가입돼서 여기 보면 이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 15시간 미만자, 그리고 아까 법으로 제외됐었던 가사노동자라든가 5인 미만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사회보험에 다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용자 반, 그죠? 근로자 반, 현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회보험의 그 보험료 납부의 의무화, 그 사회보험 가입하는 이런 제도를 점점 도입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또 이제 사회보험을 가입을 시킨 이후에 사회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혜택을 볼 거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단체, 뭐 진보 정당들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 거의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인 실업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거나, 월급을 300만 원 받아야 내가 그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50%로 줄었단 말이죠.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은 그 두 개의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두 개의 직장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하나가 이제 고용보험이 상실됐을 때, 그때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부분 실업급여죠. 그리고 자발적 실업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어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뭐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인 급여의 그 경우에만 이 실업급여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더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도 고용보험 낸 사람들이니까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 그 지급 요건들을 좀 정교화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사실 지금 현재 법 통과된 그 예술인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법대로 가면은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가입해야 되는 기간과 그죠? 뭐 일정 그 기간의 범위를 너무 좀 현실감 없게 잡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자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근로성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라든가 특보,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배제받는 이런 우리 무미만 사업장, 그리고 가사사용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호정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이런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근로기준법 내에 차별과 배제 조항에 적극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종훈 변호사님께서 이런 차별과 배제를 없애려면 노동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입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